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성운이 많은 사주, 인성 과다 사주의 특징과 약점,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인성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인성운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특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인성운이 많을 때 인성 과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라는 게요, 참 뭐든지 좋은 사주가 되기 힘든 게 아예 없어도 안 좋은 거고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하게 한두 개씩 균형되어 있는 것이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나는 치중된 사주니까 성공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회의 성공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건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건 이런 것하고 오행이 치우쳐져 있는 거 이런 거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치우쳐져 있는 사주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은 인생 전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돈만 많이 벌었다고 사주에서는 좋은 인생이라고 보지 않아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가족들도 없고 뭐 이혼하고 애는 부인이 데리고 가서 살고 그러면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특별히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뭐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뭐 올라갔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사주를 딱 분석을 받았는데 나는 약점이 많은 사주야, 나는 오행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이거하고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오행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장점을 찾아가지고 특히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운의 흐름, 그러니까 어느 때가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오느냐 이런 걸 잘 파악을 해갖고, 그 시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시기, 언제 시작을 할 것이냐, 언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면밀하게 검토해서 분석을 받으면 그 사람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뭐 배우자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내 육친 관계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굴곡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친 관계에서는 어머니를 나타내요. 그 속성 자체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생해준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빼는 거죠. 그 인성운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빼요. 그러니까 나한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인성운에서 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많다는 것은 부작용이 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한두 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없어서 고생하는 거고, 많은 것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다. 그것도 몸이 불편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했어. 그것도 되게 괴롭죠. 막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체하면 막 손가락을 막 바늘로 막 팍팍 찔러가지고 막 피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많다는 것은 그것도 약점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많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육신관계로 일단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괴롭죠, 인생에서.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머니가 막 간섭을 하는 거야. 간섭. 그러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그것처럼 또 괴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니네 어머니인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꼭 가수 장윤정 씨의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인성훈이 어머니예요. 근데 그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간섭이 많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어머니 딴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얘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성훈이 많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마마보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남자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고부 갈등이 심하잖아요. 사이하고 장모님하고 갈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고부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이제 선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이 인성훈이 되게 강해. 그럴 때에는 뭘 의심해야 돼요? 아, 이 남자의 어머니가 어떤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큰 결격사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결혼할 때 결혼 미천서부터 해가지고 부모가 다 집도 사주고 그런 나라에서는 부모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내가 남자 입장에서 20대에 돈을 자기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어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요즘에는 외국 어학연수도 필수인데 그러면 20대라는 게 계속 돈만 쓰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해주죠. 그리고 결혼할 때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그것도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해주잖아요. 엄마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어요. 다 해줬는데 뭐 엄마가.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엄마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결혼이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나보다 잘난 남자를 원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면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 남자가 나보다 잘났어. 남편이. 나는 지방대 나왔는데 남자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혼수도 뭐 남자가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혼수를 장만해야 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보면 결혼할 때 남자가 더 똑똑하고 돈도 더 많이 내는 거잖아. 그러면 며느리 엄마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결혼을 다 내 돈 들여가지고 아들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라고 온 게 뭐 집도 엄마가 자기 돈으로 다 해줬고 며느리가 뭐 나 자기 아들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들어. 엄마가 그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다투는 거죠. 시어머니가 막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사주를 딱 봤을 때 인성훈이 아주 강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남자가 마마보이인가 아닌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들이 많을 게 아니에요. 혹시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나 그런 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요. 앞에서 길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부모가 다 해주는데요. 뭐 교육시켜줘, 결혼시켜줘, 그 자식이 벌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해주는데요. 뭐 그러니까 부모의 입김이, 특히 어머니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죠. 외국처럼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네가 알아서 살아 뭐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입장에서도 그렇죠. 부모는 있는 돈 없는 돈 탁탁 털어가지고 자기 뒷바라지 해줬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난 결혼했으니까 어머니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든 문화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부 갈등이 더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또 부모를 모시는 문화는 거의 없어졌지만 자식을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이
자식한테 목숨 건 부모들이 많거든, 엄마들이. 그래서 이런 게 더 심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성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마보이가 많다는 거. 마마보이는 여자도 많은데요. 그런데 고부 갈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남자가 인성운이 많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하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그것의 상생상극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부처님의 연기법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인성운이 많다 그랬을 때 이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나. 인성운이 많은데 식신상간운이 약해요. 그러면 인성운이 뭘 극해요? 식신상간운을 극하는데, 식신상간운도 많으면 서로 세력이 비슷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식신상간운이 약하다, 그런데 인성운이 강하다, 그럼 식상운이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상운이 뭐예요? 건강운이라 그랬죠.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신상간운이 활동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근면함, 이런 걸 나타내거든.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힘을 못 쓰면서 인성운만 잔뜩 있으니까, 인성운이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 그럼 어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내 빨래 했으면 내가 빨아요? 엄마한테 엄마 빨래! 그러면 와서 빨아주고, 엄마 돈 줘! 그러면 돈 주고,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많다, 이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성운이 많은 사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결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인성운이 많은 사람은 마마보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마마보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을.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나한테, 나도 이제 컸으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더욱 약해질 뿐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가감하게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인성운이 강한 남자나 여자는 앞으로 엄마랑 상의하지 마. 다 컸으면 엄마랑 상의하지 말고 내 일은 내가 한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에 빨래 같은 것도 본인이 해. 엄마한테 주지 말고. 그러니까 다 컸으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비우고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계속 부모한테 의지하면 어쩔 수 없지. 나의 삶이 부모에게 의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마보이를 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성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독립하자, 쉽지 않겠지만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할 만한 사람이냐, 크게 봐서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로를 봤을 때 얘가 공부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장사를 배우는 게 낫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일단은 장사는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장사라는 것을, 장사의 의미가 좀 넓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도 넓게 보면 장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지식을 장사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넓게 보면 장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장사라는 것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장사, 식당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뭐 이런 장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 돈만 있으면 시작은 할 수 있는 일, 이런 장사, 특히 서비스업, 이런 쪽은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성운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학문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부를 나타내요.
그러면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책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하고 장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그런데 장사를 하려면은요, 사람이 좀 부지런해야 되고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좁은 의미의 장사예요.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장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옷가게를 한다든가 뭐 밖에 나가서 손님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손님이 뭐 살까 말까 막 이러면 어떡하든지 손님 비위 맞춰가지고 사도록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사는 인성은 강한 사람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공부와 상관없는 일이고, 그리고 인성운이 뭘 극해요?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인성운이 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는데, 인성운이 많다는 얘기는 대부분 식상운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식당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겠어요? 식상운이 아주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학문을 나타내는 인성운이 많으니까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그래서 좀 전문적인 분야, 전문적이라는 게 자격증을 따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무작정 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식당 같은 거보다는 공부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부동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자격증 빌려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 공부와 가깝다.